하셨던 업무가 이제 백공구 상무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불순 녹화물, 그러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나 이런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꾸려져 있는 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류 단속을 강도 높이 진행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이 가치관이 좀 변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는 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인트라넷 말고 인터넷이 있다는 사실은 아셨나요? 잘 몰랐어요. 2009년도부터 사용한 핸드폰도 역시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지, 인터넷이 들어가서 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게 공유된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예전 북한 주민으로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북한의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화 브로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북한에서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 아니면 중국에 계신 분들 전화 연결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지역도 한정돼 있죠. 네, 국경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위고에서도 이렇게 눈치채고 오는 데 있는데 그러면 그 장소는 다시 안 가고 다른 데 또 알아봐가지고 네, 전화하고 있습니다. 전파 탐지기를 가지고 중국 휴대폰 신호를 감지해서 잡아내는 걸 보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성인 남성분들 여러 명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일반 서류 가방 같은데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서 삐삐 소리가 나니까 소리 나는 위치를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막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휴대전화 내놓으라고 막 그런 걸 목격하게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국제사회나 뭐 유엔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인터넷을 허락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이나 외국 영상들도 제한하는 게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유엔에서 이야기한다해서 그게 될 수 있는 문제인지. 북한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국가를 위해서 해외를 통한 위협을 한다거나 또 북한 당국 입장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을 한다거나, 그다음 북한 내에서는 이제 해외 공간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연구개발 쪽에서 뭐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터넷을 좀 쓰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터넷을 쓸 수 있었나요? 보통 이제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은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접수를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단위 책임자한테 사인을 받고, 그럼 그 단위 책임자가 그거를 인터넷을 직접 관리하는 데는 아니지만은 주거지 안에 이제 보위부에다 접수를 시키고 하면 또 보위부가 인터넷을 관리하는 뭐 이제 상급에다가 얘기를 해서 절차를 밟는 게 10곳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떨어지는 게 보통 열흘 내지 뭐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지 한 달 후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쓰라 이렇게 승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인터넷을 1시간 쓴다고 했지만 그 1시간 쓰는 것도 혼자서 몰래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 감시를 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PC를 이제 양쪽에 두 개 놓고, A는 지금 정보를 이제 검색하려는 사람이고 B는 그 PC를 이제 그 보안을 이제 여서 PC 양쪽 오간에는 지문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서의 지문이 5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도록 하는 PC가 죽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없고요.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으실 때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러시아는 인터넷도 다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든 탈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처음에 대사관을 찾았거든요. 러시아에 갔을 때부터는 인터넷을 사용해 보신 거네요. 제가 그때 현장 감독하면서 스마트폰을 구매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돼요. 인권이 정말 없는 나라였구나. 좀 뭐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고 제일 잘 사는 나라를 알고 있었거든요.
북한 안에서 인트라넷 사용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보셨나요? 인트라넷이 내 생각에는 아마 2003년도쯤 생겼는지 4년도에 아마 PC방이 생긴 것 같아요. PC방이 생겨서 그때 또 인트라넷이 또 구축되더라고요. 기본이 중앙과학기술 통보사에서 제일 큰 게 그 광명망이라고 과학기술 통보사국이 제일 컸고, 그래서 그때 개인들도 인트라넷에 다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었고, 자기 아이디와 뭐 비밀번호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기 집에 전화기하고 컴퓨터만 있으면은 그 인트라넷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채팅이 나와가지고 엄청 유명했죠. 연애도 그 서로 채팅상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연애도 하고. 연애도 있었죠. 그 평양에서 그 채팅 한다는 자체는 벌써 잘 사는 거의 집안에 컴퓨터가 있고 전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선 전화기가 자기 집에.